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야권 후보 단일화가 성사되며 3자 구도였던 선거전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의 여야 양자 대결로 펼쳐지게 됐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지난 2일 개막 이후 6일차를 맞았습니다. 영화의 바다로 변신한 부산에 많은 스타들이 찾으면서 전국의 영화 팬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2021년부터 16개 구군을 돌며 정책을 알리고 지역별 추진 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7일 중부편이 진행됐는데 지역 현안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부산 뉴스입니다. 10.16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전이 중반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의 판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야권 후보 단일화가 성사되며 3자 구도였던 선거전이 여야 양자 대결로 펼쳐지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투표지 인쇄 하루 전인 지난 6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가 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주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김경지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조국혁신당 류재성 후보는 6일 후보를 사퇴하고 김경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대책위원장을 맡아 함께 선거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투표지에는 류재성 후보 기표란에 사퇴라는 문구가 인쇄됩니다. 야권 단일 후보가 된 김경지 후보는 조국 혁신당과 함께 현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도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청장 한 명 2018년 그때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회의원, 모든 구청장이 보수 정당 출신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와 국민의힘은 이번 야권 후보 단일화를 두고 예상된 쇼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또 야권 단일화 컨벤션 효과를 조기에 가라앉히기 위한 지지층 결집에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윤희련 후보 측도 정권 심판론을 조기에 차단하고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로 분위기를 바꾸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당장 임기를 시작해야 하는데 업무 파악을 위해서는 사실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치 신인보다는 검증되고 실력 있는 저 윤일현이 당장 금정구청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준비된 국제신문에서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1일과 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후보와 윤 후보 양자 대결 시 3.5% 차이로 오차 범위 내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자 구도에서 양자 대결로 바뀐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가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TV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지난 2일 개막 이후 6일차를 맞았습니다. 오픈시네마와 초청영화가 주로 상영되는 해운대 일대뿐 아니라 동네방네 비프 등 우리 동네 곳곳에서도 비프가 선별한 영화를 볼 수 있는데요. 영화의 바다로 변신한 부산에 많은 스타들이 찾으면서 전국의 영화 팬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부산국제영화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수영구 복합문화공간인 도모헌, 부산국제영화제 동네방네 비프에서 상영할 영화 리바운드의 배우 안재홍이 관객 앞에 서서 수어로 인사합니다. 영화 팬들과 농아인 협회가 함께한 특별한 현장을 장항준 감독과 주연 배우가 직접 찾은 겁니다. 리퀘스트 시네마에 저희가 선정됐다는 게 굉장한 영광이고 또 이렇게 저희 작품을 이렇게 또 유니폼도 입고 와주시고 너무 이렇게 격하게 아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에 들어섰습니다. 188편의 초청작이 상영된 가운데 총 587회차 상영 중 297회차, 절반 이상의 영화가 90% 이상 좌석 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영화제는 순항 중입니다. 비프 야외 무대에서 진행된 행사에도 많은 영화 팬들의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오는 17일 극장 개봉 예정인 영화 더러운 돈에 손대지 마라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최초로 공개됐고 배우 정우 등 영화의 주역들이 오픈 토크에서 관객과 만났습니다. 내년 방영 예정인 OTT 드라마 공개도 잇따랐습니다.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조커나 나쁜 동재의 배우 이준혁과 박성웅부터 내가 죽기 일주일 전에 김혜영 감독과 배우 공명, 김미나 등이 야외 무대 인사가 열린 영화의 전당을 찾아 수많은 영화 팬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전했습니다. 배우 설경구와 박보영, 황정민 등이 참여한 액터스 하우스와 고독한 미식가 더무비를 직접 연출한 배우 마츠시게 유타카 등 국내외 스타들의 방문도 관객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99년도에 처음 왔었거든요. 그때 처음 부산영화제, 그때는 세트장에 있는 그 수영만 거기서 했었거든요. 부산국제영화제 후반부에는 올해 재개한 짧은 영화 긴수다 아주 담담을 통해 한국 아시아 신인 감독과의 만남이 이어집니다. 오는 9일에는 프랑스 영화의 거장 레오스 카락스 감독과 류준열 배우가 오픈 토크를 통해 관객과 만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15분) 도시 부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15분 도시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15분 내외에 학교와 문화, 육아, 생활체육시설 등을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박형준 시장의 공약인데요. 부산시는 지난 2021년부터 16개 구군을 돌며 정책을 알리고 지역별 추진 과제를 발굴하고 있는데 7일 중구편이 진행됐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안수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 기자, 15분 도시 비전 투어 중구편이 진행됐다고요? 네, 부산시는 지난 2021년부터 15분 도시 비전 투어 시즌 1을 진행한 데 이어 올해 시즌 2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민 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장이 직접 각 구군을 찾아가 15분 도시 비전을 설명하고 주민들이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역으로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주민들이 사업을 제안한다면 그만큼 또 지역의 현실을 잘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정책들을 요구했을까요? 네, 중구 지역 주민 대표는 이날 중구 노인회관 신축 사업을 직접 제안했습니다. 중구의 경우 고령 인구 비율이 31.8%로 영도구에 이어 부산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많은 만큼 노인 관련 생활 편의 시설의 수요도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날 제안에서는 대지 면적 612제곱미터, 6층 규모의 노인회관을 신축해서 어르신 건강관리와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업비는 100억 원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는데요. 부산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시비 30억 원, 구비 70억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네, 15분 도시 부산이 시작된 지 이제 4년가량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지역에서 제안한 사업 중에서 실제로 이뤄진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중구의 경우 이전 1차 비전 투어 때 대청동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집안 조사 등의 과정에서 공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사업이 취소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 제안된 노인회관 신축 사업이 문제없이 추진된다면 지역의 첫 번째 15분 도시 사업이 될 예정이고요. 다른 구군들의 경우 지역별로 정책 공모 사업 한두 가지가 완료됐거나 추진 중입니다. 동래구의 경우 노인복합 문화공간이 조성됐고 연제구는 문화생활공간, 수영구는 보행 친화도로 조성이 완료됐습니다. 이외에 24개 사업들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구군별 정책과제 외에 15분 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이 103곳 개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고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나 수요 응답형 버스 운영 등 주민들을 위한 물리적인 환경 변화들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떨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안수민 기자였습니다.
사상 초유의 무더위에 유난히 길게 느껴졌던 여름이 지나고 드디어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지난주 설악산에서 첫 단풍이 관측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올해는 계절을 잊은 더위 때문에 지난해보다 사흘 정도 늦었습니다. 평년보다는 엿새가량 늦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먼저 설악산 대청봉의 단풍 실황,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4일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가 공개한 고지대 단풍 현황입니다. 파란 가을 하늘 아래 울긋불긋 나뭇잎들이 물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기상청은 보통 산 정상부터 20%가량 물들면 단풍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2주 정도 뒤에는 전체 산의 80%가 물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국 각 명소의 단풍 절정 시기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설악산,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단풍이 물드는 곳인데요. 설악산의 단풍 절정 10월 20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대산은 17일, 치악산은 23일로 이달 중순이면 단풍 절정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서울 북한산은 10월 28일, 월악산도 28일로 이달 말이면 단풍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계룡산과 속리산, 팔공산, 가야산도 10월 29일에서 30일 정도로 이달 말이면 단풍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해발 고도가 높은 지리산은 10월 23일로 예상돼서 주변 지역보다 단풍 진행 속도가 빠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장산과 무등산은 다음 달 초 11월 4일에서 5일 정도로 예상되고요. 두륜산은 11월 11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 한라산은 10월 28일로 이달 말에 가야 단풍 절정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풍 절정 시기는 앞으로의 날씨 그리고 나무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기상청이 제공하는 유명산 단풍 현황을 보면 최신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주 오픈 스튜디오에서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6개 의대 학생 중 2학기 수업 등록한 학생이 3.2%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지영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부산대는 재적생 756명 중 18명이 등록해 등록률은 2.3%였습니다. 동아대학교는 301명 재적생 중 2학기 수업에 단 한 명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을 통해 미복귀 학생에 대해 내년 3월 수업 복귀 조건으로 휴학을 1년간 승인하고 의료인력 양성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의대 교육 과정을 5년으로 줄이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남 지역 1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낙동강 녹조 재난대책위원회가 국회 청문회를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7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 가까이에서 몸에 유해 남세균 독소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참여자는 낙동강 어민과 인근 거주 농민, 낙동강 보호연구 활동가 등 22명입니다. 이들은 녹조 창궐 12년 동안 정부의 녹조 대책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을 뒤엎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는 청문회를 열어 환경부의 낙동강 녹조 대응에 대한 정책을 낱낱이 조사해 문제점을 밝히고 근원적인 대책을 제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창원 지역의 대형 어학원 2곳이 돌연 폐합하면서 학부모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지역 어학원 2곳이 할인 행사를 통해 3개월치 수강료를 미리 받은 뒤 돌연 폐업해 수강료를 돌려받지 못한 부모들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어학원들은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할인 행사 등을 통해 3개월치 수강료 80만 원씩을 미리 받았지만 지난 3일 수강생들에게 경영난을 이유로 어학원 운영을 종료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원장 2명과 어학원 운영사 대표 등을 사기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7일 새벽 2시쯤 통영시 욕지도 남동쪽 24km 지점에서 중국으로 향하던 1,900톤급 화물선 A호가 침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A호에 타고 있던 한국인과 인도네시아인 등 선원 6명을 구조했습니다. 또 화물선 앞부분 여러 곳에 구멍을 확인하고 봉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자력 항해가 가능해진 A호는 해경의 호송을 받으며 부산항으로 입항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